제가 2주 동안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는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그런 보조지표, 바로 스토캐스틱. 흔히 이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이 통계학 속의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통계학 속의 매매 기법. 오늘은 이 스토캐스틱, 정말로 많은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빠른 그런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지표가 아닌가. 다른 보조지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현재 가격이 너무 고가냐 또는 저가냐, 항상 고점과 저점을 찾아 헤매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인지 더 내려갈 것인지, 그런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요 관심사 중에서 하나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과 같이 가격 등폭의 중심으로 주가가 회귀하려는 성질, 이번 시간에는 그 주어진 기간의 최고가와 최저치 사이 범위 안에서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술적 지표인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좋은 시간 교육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캐스틱 보조지표 주요 요약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보시면, 차트에 보시면 이 캔들이 존재해요. 캔들. 그래서 제가 써놨죠, 캔들이라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은 이 파란 색깔 지금 라인이 K 라인이라고 합니다. K 라인. 그리고 이 점선 보이시죠? 이 빨간 색깔 라인을 D 라인이라고 해요. D 라인. 그리고 이 어떠한 추세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MACD에서 제로 라인이라고 했었죠. 이 스토캐스틱에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0짜리예요, 50. 이 50짜리를 우리는 스토캐스틱의 중심선, 중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80이라는 수치와 라인과 20이라는 수치 라인은 80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과매수, 20 밑에 존재할 때는 과매도. 일종의 뭐랑 좀 비슷하죠? RSI랑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RSI는 과매수 구간이 70, 그리고 과매도 구간이 30이었죠. 그거랑은 좀 다르고 RSI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스토캐스틱 주요 요약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과매수, 과매도 신호 생성 모멘텀 지표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80, 20, 과매수와 과매도, 이 구간을 신호로 나타내는 모멘텀 지표다. 그리고 가격 기록에 의존하여 가격 등폭 중심 수준을 변동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모멘텀 측정 후에 추세 파악 반전의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추세 없는 시장, 혼조세가 강하거나 프리장 박스권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나스닥이 2%, 3% 올라가지만은 않잖아요. 어떤 때는 1% 또는 0.5% 범위 안에서 위아래 혼조세 가득한 장, 그런 장에서 사용이 유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상 추세가 아주 크게 나오는 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위아래 아주 흔들면서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흔들다가 추세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연출이 되잖아요. 오히려 엄청난 추세가 나오는 장보다 박스권에서 살짝 추세가 나오는 장이 전체 시장에 굉장히 많은 날들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토캐스틱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격을 선도할 수 있는 빠른 신호의 지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RSI나 MACD가 일반적인 승용차나 찝차라고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은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굉장히 쉽겠죠.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확률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인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최근 변동폭과 종가와의 관계를 구하려는 지표로 주어진 기간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 범위 안에서 당일의 종가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멘텀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중요한 것들은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토캐스틱이란 모멘텀은 항상 가격보다 먼저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개념이 스토캐스틱이다. 시장이 명확한 추세를 나타내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아까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스토캐스틱은 범위 제한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 라인 위에서는 과매수, 그리고 20 라인 밑에서는 이런 구간들이 과매도, 그리고 큰 틀에서 이 파란색 K라인과 빨간색 D라인이 존재합니다. K라인은 빨리 움직이고 D라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K라인을 따라가는 조금 느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CD에 제로 라인이 있다면 이 스토캐스틱에서는 50 중심선, 중심 라인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라인도 존재하고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두 선의 교차, 그러니까 이 K라인과 파란색 K라인과 이 빨간색 D라인의 중심선 교차, 중심선 돌파, 그리고 K라인, D라인 교차, 이런 것들이 모멘텀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반전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큰 추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스토캐스틱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K는 무슨 프라이스 클로즈, 프라이스 로우 엔 곱하기 100, 프라이스 하이 엔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것까지 알면서 어차피 사용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슬로우 라인, 슬로우 D, 슬로우 K, 일각의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스토캐스틱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활용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저는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어떤 값을 분수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알려드려 봤자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장점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스토캐스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방법, 그리고 잠재적인 가격 추세 반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직관적인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이고, 이는 0에서 100까지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선으로서 매수 및 매도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일 중요한 거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스토캐스틱을 이해를 하시고 써먹기 굉장히 쉽고 초보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보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쉬운 방법은 투자자들한테 향상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의사결정, 진입에 도움을 주게 되고, 투자한 종목에 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험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제 빈번한 신호를 나타내면서 잠재적인 가격 추세 반전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장점이 아주 많은 그런 보조지표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큰 추세가 나오거나 이 추세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너무나 막 이렇게 위아래 고점 저점, 물론 이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추세가 심한 장, 그러니까 원웨이 매수 또는 원웨이 매도장에서는 잘못된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스토캐스틱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 교육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스토캐스틱 해석법 첫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여기 80% 라인 위에 있으면 여기가 과매도예요. 가매수예요.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리고 20% 밑으로 이 라인 밑으로 형성이 되면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스토캐스틱 해석 첫 번째는 이런 과매수 구간,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단기적인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RSI처럼. 하지만 RSI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장을 파악을 합니다.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과매도 구간 때는 단기적인 매수 추세로 빨리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지점인 이 50을 이용하는 것은 추세 반전의 진입점 또는 확인점. 그러니까 단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만약에 이 라인 50 라인 밑으로 강하게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조정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0% 라인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과매수 추세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은 과매도 구간 20% 밑으로 20% 라인 밑으로 빠졌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로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내가 보는 이제 타임 프레임 안에서 어떠한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 전환점, 진입점, 확인점이 되는 거는 또 이 50% 라인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해석법이고, 두 번째 해석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매매에 써먹어야 되죠. K라인. 지금 여기서는 K라인이 뭡니까? 파란색 라인이죠. 조금 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K라인을 빨리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D라인은 조금 늦게 움직입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듭니까?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5일선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5일선이 움직이고 나면 21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K라인이 빨리 움직이고 D라인이 조금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평선이 되었든 MACD가 되었든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골든크로스예요. K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과매도 구간 때 K라인이 D라인 골든크로스 한다. 그러면 매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K라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D라인을 데드크로스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데드크로스 하고 있죠. K라인이 먼저 D라인 밑으로 빠지고 있죠. 이런 데드크로스가 이 D라인을 K라인이 데드크로스 할 때는 매도 신호로 보라는 거예요. 매도 신호로. 끝입니다. 스토캐스틱, 이용, 해석, 방법 이게 다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차트에서 봐야 되는지 또 그게 중요해졌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방법은 자, 일단 나스닥 5분봉 차트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기본 설정 값은 1433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설정부터 시작해서 다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스닥 5분봉 차트 기본 설정값 1433 이 상황에서 스토캐스틱 기본적인 활용 방법보다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20 라인 밑으로 스토캐스틱 K, D 라인이 빠져 있죠. 이게 뭐다? 과매도 구간이다. 과매도. 그러면 과매도 구간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랬죠. 매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가 나왔을 때는 이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매수 진입을 한다. 그럼 반대로 현재 80 라인, 스토캐스틱 라인, 80 라인 위에 이렇게 형성된 이거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죠.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매도 진입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매도일 때는 매수, 과매수일 때는 매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방법.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빠지다가 얘가 더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빠지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매도로 나왔지만 이 중심 라인을 어느 정도 살짝 아래까지 빠졌지만 지지하면서 이 중심 라인을 강하게 K라인이 돌파하죠. 이 K라인이. 그리고 빨간색 D라인하고 아래쪽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중심 라인까지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이런 자리는 또 매수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사용 방법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 가실 겁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또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2번, 3번 보십시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최대한 느리게 차분차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초보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캐스틱 기본 사용 방법, 스토캐스틱 기본 사용 방법 두 번째. 자, 지금 보는 차트는 이더리움 5분봉 차트예요. 5분봉. 자, 이더리움 코인 선물 5분봉 차트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기본 설정가 1433으로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냐.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자, 지금 파란색 라인을 보면요. 이 파란색 라인. 뭡니까? 20 아래로 빠졌죠? 20 아래로 빠졌을 때 과매도 상태에서 K라인, 파란색 라인하고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빨간색 D라인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 아래쪽에 지금 이 20라인 밑으로 빠지면 뭐라고 했습니까? 과매도 상태가 된다 그랬죠. 이 과매도 상태에서 이 파란 색깔, 지금 K라인이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라인을 골든 크로스하고 있죠. 위로 크로스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매수 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상승 후에 얘가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어때요? 과매수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짧게 조정분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제가 표시를 안 해놨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50 라인, 중심 라인, 지금 이 라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얘가 여기까지 상승하고 나서 가격이 매도 추세가 나왔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매도 추세에서 중심 라인을 지지하면서 이 순간 K라인과 D라인,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서 이 중심 라인까지 같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50 라인 근처를 살짝 내려오더라도 이 라인 근처를 계속 지지해주면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흔들지만은 결국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중심 라인과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얘가 50 라인 밑에서 어떤 그림을 깨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현재 과매수 상태가 되었죠. 과매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했을 때 과매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현재 K라인하고 지금 보시는데 여기를 보시면 K라인 파란색 라인이 현재 빨간 색깔 D라인을 데드크로스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구간이 뭐다? 매도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RSI 배웠잖아요. RSI에서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가 RSI에서 트와나미 RSI에서 제일 많이 진입하는 방법이 뭡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다이버전스를 좋아하죠. 이 스토캐스틱도
지금 RSI랑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찌됐건 간에 여기 보시면 이 50 중심 라인 위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추세가 매수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지금 높아 있는 이 가격하고 현재 낮아 있는 이 가격이 엇박자가 났죠.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이 가격이 높은데 실제 캔들 가격은 실제로 캔들 가격은 현재 스토캐스틱상 엇박자가 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캔들의 가격, 이 두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가격은 여기가 더 높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 캔들 가격은 높지만 스토캐스틱 가격은 여기보다 이 가격이 더 낮게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경우에 뭐다?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합니다.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도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하락 추세, 이 추세를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나서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올 때 또 매수 들어가고, 우리가 위아래 다 발라먹는다. 얼마나 달콤한 일이에요. 그 달콤한 거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보조지표가 바로 스토캐스틱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스토캐스틱 기본값, 단기, 중기, 장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스토캐스틱 기본값은 1433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이제 제가 설치할 때도 메타트레이더 5에서 설치할 때 제가 설치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바꾸는 것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 5분봉 차트고 스토캐스틱 값 기본값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433.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그대로입니다. 배웠던 거. 과매도 구간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 매도. 과매도 구간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과매도 구간 지금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다이버전스. 그럼 이런 과매도에서 이 구간 매도, 그리고 올라왔을 때 또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50자리에서 저항받으면서 50자리에서 K라인, D라인 매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진입. 그리고 아래쪽에서 현재 여기서 뭐다? 과매도 상태에서 현재 K라인, D라인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그리고 얘가 올라오다가 이 50라인을 지켜주면서 중심선, 스토캐스틱의 중심 라인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K라인 그리고 D라인 골든크로스 매수. 제가 좀 빨리 얘기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시나요, 이거를?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보는 분봉이 5분봉이잖아요. 메타트레이더에서 5분봉에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요, 보통 한 12개 캔들이 1시간이잖아요. 1시간, 2시간, 뭐 한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1시간마다 5분봉 보면서 이 스토캐스틱으로 1시간 동안 이렇게 진입해서 캐시카우적인 뭐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현재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80짜리 80라인 20라인이에요. 80라인 20라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80라인하고 20라인이 과매도 이런 구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스토캐스틱 상에서. 그리고 가운데 50라인,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추세가 상승이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추세가 하락이면 밑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심 라인을 기점으로 이 K라인, 지금 이런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 나온다든지 여기서 K라인, D라인, 그리고 중심 라인, 골든크로스 나온다든지 이런 구간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매도 상태에서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는 매수, 그리고 중심 라인에서
중심 라인과 똑같이 뭐다? 중심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K 라인과 D 라인 중심 라인을 데드 크로스하고, 그리고 여기는 중심 라인을 지키면서 K 라인과 D 라인 그리고 중심 라인을 골든 크로스한다. 이럴 때는 여기서는 매도, 여기서는 매수,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설정값이 항상 기본이 돼요. 밑바탕이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본값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저는 스토캐스틱을 볼 때 좀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뭐 주관적인 관점이니까, 보조지표를 해석하는 주관적인 관점인데, 제가 좋아하는 스토캐스틱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제가 나스닥 차트 봤다가 뭐 이더리움 차트 봤다가 뭐 비트코인 차트도 봤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보는 차트는 이 골드 30분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캐스틱 단기적인 관점,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이 모든 것들을 차트에 표시를 하고 봐요.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여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아래쪽이 세 번째예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다? 스토캐스틱입니다. 메타에서 이 스토캐스틱 3개 설정 가능해요. 물론 뭐 다른 차트들도 가능하겠지만 메타에서 스토캐스틱만 3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다?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지금 이 스토캐스틱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지금 이 모양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맨 위에 있는 1번, 2번, 3번인데 맨 위에 있는 1번 같은 경우는 533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주 빠른 스토캐스틱이에요. 아주 빠른. 보통 저는 5분봉 밑으로, 그러니까 5분봉, 3분봉, 1분봉으로 초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533 설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533. 그리고 한 15분봉에서 30분봉 보시는 분들은 166 설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봉 이상 1봉이나 뭐 4시간봉, 2시간봉, 1시간봉 이상 설정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20, 12, 12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뭐냐면 단기적인 설정값이랑 중기적인 설정값, 장기적인 설정값을 설정을 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 포지션은 533은 많은 신호를 주게 되겠죠. 533은. 빨리빨리 위든 아래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할 때는 아주 좋은 보조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15분봉, 30분봉에서 나는 조금 여유있게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법을 쓰시면 괜찮고, 그리고 나는 뭐 애초에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물론 전업 투자자도 이걸 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지만 이 20, 12, 12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1시간봉에서, 특히 비트코인 1시간봉에서 제가 20, 12, 12 설정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큰 타임 프레임 봉을 보고 20, 12, 10이나 166 설정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기다린 끝에 좋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 설정값은 533, 166, 20, 12, 12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본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1433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기본값 설정값이고, 보통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 특히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533,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은 166, 그리고 더 많은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은 20, 12, 12 이렇게들 보고 계십니다. 이게 거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다수가.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저 같은 경우에 차트마다 이제 보조지표를 다 다르게 설정을 해놓고 보는데, 한 번씩 제가 보는 게 이건데, 골드 같은 경우에 뭐 골드도 그렇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걸 같이 보긴 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1번, 다시 한번 2번, 3번. 자, 1번은 단기 스토캐스틱.
그리고 2번은 중기 스토캐스틱, 3번은 장기 스토캐스틱이에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화살표 쳐 있는 이 구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토캐스틱상 단기 과매도죠. 그리고 중기 다이브전스까지 나오면서 과매도죠. 그리고 장기 어때요? 과매도죠. 이렇게 얘가 움직일 때 지금 보면 단기 스토캐스틱이 제일 빨리 움직여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 중기가 뒤따라오고 장기가 또 뒤따라가죠.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다 보면 현재 과매도 상태에서 K라인, 파란 색깔 라인, D라인,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두가 다 강하게 중심선을 돌파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아래쪽으로 빠지기보다 계속 50자리를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50자리를 1번 지금 스토캐스틱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주고 있죠. 그럴 때는 아주 강하게 매수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저는 3개를 설정을 해서 보는 차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교육 끝나고 나서 스토캐스틱 설정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런 자리,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 3개가 동시에 나오는 장이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지만 저는 이게 여기서 진입을 해서 저는 실패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다 무슨 값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 현장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트아남이 좋아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토캐스틱을 많이 보다 보면 분명히 저보다도 더 활용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한동안 추세가 매수로 올라온 상황이죠.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상태에서 지금 K라인 그리고 D라인 데드크로스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부터 지금 보니까 중기 스토캐스틱이 과매수 구간에서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근데 보니까 장기적인 스토캐스틱도 현재 과매수 구간에서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거의 한 100% 정도 확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스토캐스틱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스닥, 골드,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적용되는 걸 보여드렸죠.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533 설정으로 초단타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스토캐스틱이 보면 지금 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 보조지표라는 게 신호가 잘못된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무슨 보조지표가 다 100% 다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그쵸?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평선이 뭐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골든크로스가 나올 시점에 이렇게 1번처럼 단기적인 그런 이제 스토캐스틱이 K라인, D라인 과매도 상태에서 지금 K라인, D라인이 골든크로스 나온다. 이럴 때는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평선하고도 같이 참고를 해서 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보조지표든지 간에 100%는 없고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단기, 중기, 장기를 같이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초단타 스캘퍼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 충분히 기다리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본다고 해도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 실제 적용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기본 설정 14, 3, 3 설정에서 비트코인 적용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과매도 구간에서
K라인, 지금 D라인, 골든 크로스 발생 시 매수 대응.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과매도 구간에 현재 어때요? 캔들 가격은 내려왔는데 지금 스토캐스틱상 가격은 올라와 있죠. 이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적인 하락 추세 시 과매도 구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죠. 이때 매수 대응. 자,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서 현재 80라인 돌파를 했죠. 현재 이 과매도 구간에서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매도 진입을 해야 되겠죠. 아까 배운 대로. 그 다음에 보시면 50라인, 중심라인, 여기서 저항을 받고 K라인이 D라인하고 저항을 받은 다음에 K라인이 50라인 돌파하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 짧게지만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50 밑에 있고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도 진입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 아래까지 홀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확실하게 이 50라인 돌파하고 나서 좀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나서 보고 싶다 하시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진입해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캐스틱 가지고 제가 나스닥 차트만 본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골드, 그리고 나스닥 다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다 봅니다,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나올 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지금 차트에서도 현재 이런 구간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지금 보시면 15분봉이에요. 15분봉에서도 매수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매수로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매도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매도로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15분봉이니까 캔들 4개가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한 4번 정도 또는 3번 정도 진입을 한다. 그럼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합니까? 이더리움도 있죠. 골드도 있죠. FX 있죠. 특히나 유로 파운드에서는 또 스토캐스틱 잘 활용하면 아주 달달한 꿀을 빨 수도 있어요. 왜? 유로, 파운드, 골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구간에서 큰 추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정, 단기적인 흐름을 볼 거냐, 중기적인 흐름을 볼 거냐, 장기적인 흐름을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수익 자체가 달라집니다.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좀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스토캐스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토캐스틱이랑 MACD를 동시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동시에 보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스토캐스틱, 중기 스토캐스틱, 장기 스토캐스틱 이 세 개를 혼합해서 보다 보니까 굳이 저는 MACD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스토캐스틱의 이 빠른 변화를 채워줄 수 있고 보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MACD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MACD 콜라보 적용이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MACD라는 이 보조지표를 스토캐스틱과 콜라보 했을 때 이 스토캐스틱의 스포츠카처럼 빠른 이 신호를 보완을 해줍니다. MACD가.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MACD 궁합은 더 큰 확률과 신뢰감과 자신감을 주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여러분들 전 세계 유명 트레이더들이나 선물 트레이더들이나 선물 매매 잘 하시는 분들 보면요. 물론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나 본인만의 매매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외국에서 FX나 골드 정말 잘하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제가 많이 만나봤을 때 이 스토캐스틱하고 MACD를 동시에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두 개가 호흡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점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현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스토캐스틱을 좋아를 하는데 이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MACD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 첫 번째 매도 진입 상대적으로 빠른 스토캐스틱 과매수 상태에서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데드크로스 발생을 했는데 아래에 보니까 이 지금 스토캐스틱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MACD 같은 경우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히스토그램 MACD 라인이 시그널, 검정색 시그널 라인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추세가 이어졌을 때 일단 먼저 스토캐스틱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좀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가. 근데 MACD조차도 좀 뒤늦게 신호가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라인 밑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와. 그러면 두 가지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 가지 먼저 빠르게 진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 MACD를 보면서 MACD를 체크를 하고 나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홀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잔파동이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서 강한 매도 추세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매도가 나왔을 때 현재 그 스토캐스틱 중심 라인 50짜리를 돌파를 했죠. 아래쪽으로 돌파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CD도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 밑으로 형성이 되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경주마라 그러면 그 경주마 뒤를 천천히 따라가는 MACD를 통해서 서로가 너무 빨리 잘못된 신호를 줬을 때 MACD를 같이 씀으로 인해서 그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매도 자리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매도 자리도 똑같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둘 다 똑같아요. 스토캐스틱 과매수 상태에서 K라인, D라인 데드크로스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히스토그램이 시그널 라인 위로 올라탔다가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순간적으로 강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제로 라인 밑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50 중심 라인을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얘기를 했죠. 이 50 라인 위에서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수 추세가 강한 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여기서부터 조정을 주다가도 50 라인을 깨지 못했어. 그러면서 여기 50 라인 위에서 50 라인 위에서 K 라인하고 D 라인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만 보고 진입하기에는 갑자기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당할 수 있겠죠. 잘못된 신호를 이 보조지표는 항상 줄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보면 MACD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때요?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 위로 형성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얘가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잘못된 신호를 나타낼 수 있지만 MACD를 통해서 그걸 보완을 했고, 그래서 MACD 히스토그램이 제로 라인을 상향 돌파, 강한 매수 확률 업, 그래서 여기서 강한 우리가 매수 파동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물하면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어떤 보조지표가 나의 생명선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RSI, MACD, 그리고 파라볼릭 SAR, 그리고 오늘 스토캐스틱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콜라보를 하고 어떤 설정을 하고 어떤 값을 쓰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는 옷이 되면 세상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강한 그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금 강의를 했던 RSI, MACD, 파라볼릭 SAR, 그리고 오늘 스토캐스틱까지 이 네 가지만 잘 활용을 해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다 좋아요. 그것도 이제 강의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초보분들한테 제일 좋은 보조지표가 뭘까? 저는 스토캐스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진입해놓고 나서 잔파동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먹질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오늘 제가 스토캐스틱 강의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보조지표나 매매 기법 강의를 들었을 때 처음 제가 설명한 대로 기본에 충실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을 한다면 인내심, 기다림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이 좋은 자리들, 이런 좋은 자리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좋은 자리들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스토캐스틱 강의를 했는데 이런 구간에서만 잘 활용을 해봐라. 그리고 현재 스토캐스틱에 좀 잘못된 방향 신호가 나왔을 때는 그걸 보완해 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캐스틱의 단기, 중기, 장기 동시에 보는 거, 그리고 MACD를 같이 섞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거를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구간에만 내가 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 매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지표는 기다림과 인내심 없이는 어떤 것들도 무용지물이에요. RSI든 뭐든 간에 세상에 누가 만든 보조지표든 자동 프로그램이든 뭐 등등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걸 볼 때 우리가 기다림 끝에서 그런 신호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보조지표나 좋은 강의를 해도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자동 프로그램도요. 내가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 코딩을 했을 때 그 이제 시그널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 프로그램도 그 시그널이나 내가 설정해 놓은 게 나오질 않는다면 하루 종일 진입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보조지표 활용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정말 기다림과 인내심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다음 교육을 또 오늘보다 더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게 또 준비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그리고 이 채팅도 많이 쳐주시고 제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든 모르는 것들이든 다 갖고 와서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생각이니까 오늘 또 이 지루한 시간 교육 듣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제 차트 보면서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소통 좀 하는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